네, 자 이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질점으로 봤었던 모든 그 관점을 이제는 강체로 가져가도록 하죠. 간헐적으로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사실 관찰하는 물체는 부피가 있는 그 물체다. 질점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피가 있는 물체가 움직일 때 과연 그 현상들을 어떻게 우리가 따질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체라는 게 뭐냐 하는 것부터 따져야 되는데요. 자, 개요부터 하나씩 풀어가도록 합시다. 자, 이 강체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되는데요. 강체라는 게 뭘까? 강체. 영어도 rigid body다.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려면 딱딱한 물체예요. 뭐 책상, 만년필 이렇게 딱딱한 물체들,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강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어렵게 정의를 안 해도 돼요. rigid body. 그러면 왜 강체라고 굳이 얘기를 하냐면 다른 어떤 대상하고 좀 다르거든요. 유체다. 그러면 유체는 강체가 아니죠. 흐물흐물거리잖아요. 그죠? 기체는 더 그렇죠. 그러니까 강체든 유체든 기체든 우리가 관찰하는 사물이 무엇이든 간에 그 사물은 전부 다 수없이 많은 무한개의, 거의 무한개의 질점들이 모여 있는 건데, 그죠? 그 질점과 질점 간의 그 거리가 거의 일정한, 질점과 질점 간의 거리가 일정하고 변하지 않는 그런 물체들은 우리가 강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직관적으로 딱딱한 물체 이런 걸 따지는 건데, 그냥 굳이 정의를 하자면 이 강체를 이루고 있는 이 질점 간 거리가 불변한, 그렇죠? 불변하는 그런 물체, 그걸 우리가 강체다 라고 얘기한다. 소위 딱딱한 물체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딱딱한 물체도 그 분자 수준에서 보면 걔네들이 딱 고정되어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죠? 절대 온도 0켈빈에 있지 않는 한 걔네들은 어느 정도의 그 분자 운동을 하고 있다면 달달달 이렇게 떨리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 물리에서 다룰 때는 강체는 그냥 모든 지점이 일정해 있는 딱딱한 물체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 운동을 해석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따질 건 뭐냐면 이제 진짜 움직이는 거는 강체예요. 강체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다루는 게 뭐냐면, 여기 뭐 지면을 가지고 생각했을 때 처음에는 내가 어떤 물체를 여기다가 던졌는데 이제는 뭘 던지냐면 이런 강목을, 예를 들어서 이런 강체를 하나 던지는 거예요. 이런 강체를, 이런 놈을, 이 강체를 내가 던져버려요. 그럼 던지면 이 강체가 가만히 있질 않겠죠. 이게 그냥 이렇게 가겠습니까? 이게 막 빙글빙글 이렇게 돌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를 탁 어떤 속도로 던지면 이놈이 그냥 이 모양대로 그냥 날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놈이 약간 이렇게 됐다가,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날아갈 거라고요. 그럼 날아가면, 자, 얘가 어떤 기준선을 제가 하나 그릴게요. 얘가 날아갈 때 그냥 이 모양 저 모양 이렇게 막 돌아가면서, 그죠? 이렇게 막 날아갈 거라고요. 빙글빙글 돌면서 이게 날아갈 거라고요. 자, 그런데 내가 궁금한 게, 이제는 강체 운동이기 때문에 질점 운동하고는 굉장히 다르다. 왜냐면 여기서도 똑같은 문제를 취급할 거예요. 야, 내가 이런 강목 같은 걸 던질 테니까 10초 후에 위치 속도 가속도가 뭐야? 뭐 묻는 거야 지금? 운동학적 관점. 그 강체에 작용하는 힘이 있는데 힘하고 가속도의 관계가 뭐야? 이런 걸 따질 거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강체가 부피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강체의 어느 부분이라는 걸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돼요. 내가 매직으로 요 지점 하나 찍고 요걸 A라고 할까요? 요 끝을 B 지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A 지점만 보면 A 지점이 이렇게 갈 수 있을 거라고요. A 지점이 계속 요렇게. 근데 B 지점은 얘가 여기다가 이렇게 가니까 벌써 B 지점 보면 얘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지금 변하죠. 그죠? A 지점은 얘가 요렇게 지금 가고 있지만 B 지점은 얘가 이런 식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운동학적인 관점에서 T초의 위치가 뭐니 그랬을 때 정확하게 어느 지점에 위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 부피가 있으니까. 그럼 B 지점은 10초에 여기 있어 라고 얘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 A 지점은 10초에 여기 있어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힘과 운동 간의 관계를 설명할 때도 질점일 때는 그냥 그 물체에 어떤 힘이 작용했다가 중요하지만, 이건 강체이기 때문에 그 물체에 어느 지점에 힘이 작용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요 강목의 요 끝부분에 요런 힘이 작용했다든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죠? 이게 작용하는 그 작용점이 다 다르잖아요. 이게 강체이기 때문에, 부피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힘의 작용점까지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뤄야 되는 그 퀘스천이 뭐냐면, 이 강체의 각 점, 그죠? 강체의 각 점의 위치, 속도, 가속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여러분이 예측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각 점에 작용하는 힘, 각 점에 작용하는 힘까지 같이 고려를 해야 돼요. 힘도 고려해서 물체의 운동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굉장히 복잡하죠. 그죠? 복잡할 것 같죠? 그러니까 버스 하나가 가더라도 버스의 각 지점이 T초에 어디 있느냐, 바퀴는 계속 돌아가고 있고, 그죠? 복잡할 거란 말이죠. 그럼 이 물리학에서는 어떻게 이 강체 운동을 다루느냐, 그죠? 이 강체 운동을 어떻게 다루느냐, 이렇게 다루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그럼 내가 여기서 강체가 유 이렇게 날아갈 때, 막 이렇게 돌면서 날아갈 때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이 강체의 여기 지금 A 같은 한 지점을 생각할 거예요. 네? 강체의 한 지점을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그 지점만 생각하면 그 지점은 질점 운동처럼 가죠. 강체 중에 한 점만 내가 대표적으로 딱 찍어 놓으면, 그 점만 보면 걔는 질점 운동학처럼, 질점 동력학에서처럼 뭔가가 움직일 거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한 점을 먼저 생각을 한 다음에 나머지 그 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 예를 들어서 이 그림에서 보면 나는 강체 운동을 어떻게 할 거냐면, T초의 위치 속도 가속도를 어떻게 대답할 거냐면, 야, T초의 위치 속도 가속도, 즉 A 지점의 T초의 위치 속도 가속도는 이거야 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건 앞에 질점 운동학이잖아요. 그럼 B는 어떻게 할 거냐? B 지점은 A 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어떻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고. T초의 A 지점은 여기 있어. A 지점은. B 지점은 A를 중심으로 했을 때 얼마만큼 돌아갔어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할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 강체가 있으면 이 강체가 돌면 뭐 이렇게 돌던지 이렇게 돌던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여기 아무런 한 점을 생각해요. 그래서 T초에 얘가 어떻게 돌던 간에 T초에 이 점이 어디 있다고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끝점은 이 점에 대해서, 처음엔 여기였었는데 이렇게 됐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얘가 이만큼 돌아갔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할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강체 운동은 어떻게 설명을 한다고요? 한 점이 어디까지 갔어, 그리고 위치 속도 가속도가 뭐야, 다른 점은 그 점에 대해서 얼만큼 돌아갔다던가, 그쵸?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거냐면, 강체의 운동을 이해하는 방법은, 어떤 특정한 한 점에 그죠? 질점 운동을 생각할 거고, 한 점에 질점이 어떻게 가느냐라고 생각할 거고, 다른 점은 어떻게 돼요? 다른 점은 그 점에 대한, 그죠? 회전에 대해서 할 거다. 예, 그래서 다른 점의 상대적 회전 운동, 이렇게 따질 거다. 그죠? 그래서 이제 강체 운동을 하는 방법은 이렇게 한다. 예? 요게 방법이에요. 요걸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강체 운동이라고 해서 우리 일반 물리학 수준에서 다룰 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이런 강체 운동 보면 되게 복잡할 것 같잖아요. 자, 여기 바퀴가 있어요. 바퀴. 자, 바퀴가 있습니다. 자전거 바퀴라고 생각해도 되고, 그죠? 바퀴가 굴러갑니다. 자, 바퀴가 굴러가요. 그럼 바퀴가 굴러가면 얘가 이런 상황이었다가 그 다음 또 이렇게 굴러가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바퀴가 지금 굴러가니까 돼요. 근데 바퀴의 요점이 조금 있다가 요점 왔을 때 보면 여기 와 있죠. 그죠? 여기 바퀴에 A라는 점이 얘가 쭉 굴러가면 미끄러지지 않고 굴러가야 돼요. 미끄러지고 굴러가면 바퀴가 굴러가지도 않으면서 그냥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얘가 이렇게 가면서 가려면 미끄러지지 않아야 되죠. 그래서 A가 좀 움직였더니 A가 요 지점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런 강체의 운동을 예측해 보고 싶어요. 그럼 내가 여러분한테 이 A가 T초 후에 A의 위치가 뭐니, A의 속도가 뭐니, A의 가속도가 뭐니 라는 것을 내가 만약에 물어본다고 하면 이제 이렇게 대답할 거라고요. 여기에 한 점을 생각해서 중심이면 제일 좋겠죠. 이 점이 T초 후에 어디 갔다고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건 되게 쉽죠. 요 딱 중앙이라 그러면 얘는 계속 요렇게 갔을 거라고, 그쵸? 그 점만 보면 그 점은 계속 이렇게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요 점에 서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요렇게 가는 동안 A를 보시면 A는 여러분을 중심으로 해서 돌죠.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A가 여기 있었는데 여기, 그죠? 여러분을 중심으로 A가 이만큼 돌았잖아요. 그러니까 A가 T초에 어딨어 라는 얘기는 어떻게 하면 돼요? 요 지점이 T초에 어딨어 라는 얘기를 한 다음에 그리고 A는 나를 중심으로 요 세타만큼 돌았어 라고 얘기를 하면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얘의 위치를 기술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강체 운동이 기술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속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속도 A의 속도를 어떻게 기술해요? 일단 요 중간의 점이 속도, 이 중간의 속도, 그 다음에 이 A가 여러분을 중심으로 돌아간 속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개 운동이 합쳐져서 강체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각각을 따로따로 더해서 더해주면 되잖아요. 따로따로 취급해서 더하면 되잖아요. 이 위에처럼. 이런 식으로 강체 운동을 다루고 싶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강체 운동이 좀 더 수월하게 이해가 된다. 그럼 이제 무슨 작업부터 해야 되냐면 여기 대표적인 한 점을 정하라 그랬죠? 이 대표적인 한 점을 어떻게 정하느냐, 그 개념을 먼저 배울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대표적인 점이 정해졌으면 이제 강체 운동을 어떻게, 그 대표적인 점이 어떻게 갈 거야, 여러 개의 힘을 받았을 때 그 대표적인 점이 어떻게 움직였을 거야, 그리고 나머지 점은 그 점을 중심으로 어떻게 회전했을 거야, 이런 식으로 강체 운동을 기술을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질점에 대한 그 관점, 즉 뉴턴의 법칙, 에너지 보전, 이런 걸 그대로 간직한 채, 유지한 채 강체 운동을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해보면 돼요. 됐죠?